화장품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장품학은 화장품학 개론, 그리고 화장품 제조, 그리고 화장품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화장품학 개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학에서 화장품의 정의를 먼저 좀 확인해 보면요. 화장품의 정의는 첫 번째,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그리고 두 번째,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세 번째,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화장품의 정의에서는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또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고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그런 물품을 얘기하지만 인체에 그런 작용이 경미하고 그리고 절대 의약품에 해당되는 물품은 안 된다는 부분이 화장품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그리고 의약 외품, 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화장품은 대상이 정상인, 그리고 사용 목적은 청결과 미화, 그리고 기간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부작용이 없어야 됩니다. 화장품은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킨, 로션, 크림 이런 부분이 화장품에 해당이 되고요. 의약 외품은 의약 부외품이라고도 하고요. 약국에서 우리가 주로 구매하는 그런 물품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정상인이 사용을 하고요. 위생과 미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사용하며 부작용 또한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탈모제나 연모제가 이 의약 외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의약품 같은 경우는 환자가 사용을 하죠. 그래서 병원에 의사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구매가 가능한 의약품이고요. 그 다음에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부작용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연고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감기가 걸리거나 아니면 어디 좀 피부에 그런 트러블이나 질환이 생겨서 병원을 가시면 거의 뭐 3일 아니면 5일 그런 식으로 처방을 하시고 약 처방을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부작용에 대한 부분, 이 약이 좀 지금 환자에게 맞는지 그런 부분의 유무에 대해서도 확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처방을 많이 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개념 잡기 잠깐 보겠습니다.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를 바르게 정의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시로는 첫 번째, 화장품의 사용 목적은 질병의 치료 및 진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렸죠? 질병의 치료 및 진단은 어디로 가야 되죠? 의약품에 해당이 되는 정의고요. 화장품은 특정 부위만 사용 가능하다. 아니죠. 인체의 청결, 미화를 해서 전신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의약품의 사용 대상은 정상적인 상태인 자로 한정된다. 환자에 해당이 되죠.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다음 의약품의 부작용은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한다. 네,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화장품이라든지 의약 외품 같은 경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 없어야 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화장품의 분류는 사용 목적에 대한 분류가 있고요. 허가 규정에 대한 분류,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 같은 경우는 기초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방향 화장품, 바디 화장품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허가 규정에 따른 분류는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대상에 따른 분류는 여성용, 남성용, 어린이용, 그리고 유아용, 그리고 공용 화장품 등이 이 대상에 따른 분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의 제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의 제조에 대해서 화장품의 이제 우선 연료를 보시면 화장품의 구성은 화장품은 수성 원료와 유성 원료,
그리고 계면활성제, 그리고 보습제, 방부제, 색소, 기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성원료 같은 경우는 정제수, 물, 그리고 에틸 알코올이 이 수성원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유성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일과 왁스류로 이제 해당이 되고요. 유성원료는 오일류는 보습작용, 오염물질 침투 방지가 용이하고요. 식물성 오일, 동물성 오일, 그리고 광물성 오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상당히 잘 출제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잘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식물성 오일 같은 경우는 식물의 열매나 종자, 꽃 등에서 추출을 하고요. 올리브, 동백, 아보카도, 파마자, 아몬드, 호호바 오일, 일명 호호바 오일은 조조바 오일이라고도 저희가 칭하고요. 이 부분들이 식물성 오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동물성 오일 같은 경우는 동물의 피하 조직이나 장기에서 추출합니다. 그래서 스쿠알렌이나 밍크 오일이 이 동물성 오일에 해당이 되고요. 광물성 오일 같은 경우는 석유 등에서 추출합니다. 그래서 유동 파라핀, 미네랄, 바세린, 실리콘 오일 등이 광물성 오일에 해당이 돼서 문제의 유형은 이렇게 나와요. 식물성 오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동물성 오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대표적으로 미네랄 오일이 많이 혼합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네랄 오일은 광물성 오일에 속하는 원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왁스류를 살펴볼게요. 왁스류는 고용화예요. 그래서 오일은 좀 부드러운 그 오일 타입인데, 그런 액체 타입인데, 왁스류는 이렇게 딱딱한 고체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왁스류에는 식물성 왁스와 그 다음에 동물성 왁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왁스는 칸테릴라 왁스, 칸테릴라 식물에서 추출했고요. 카르나우바 왁스라 해서 야자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그런 왁스류고요. 동물성 왁스에는 밀랍, 꿀벌에서 추출을 했고요. 나놀린, 양털, 그리고 경납, 향유, 고래에서 추출해서 이렇게 동물성 왁스류로 지금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면활성제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계면활성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성원료에 대한, 오일류에 대한 구분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잘 출제가 되지만 이 계면활성제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면활성제는 물의 표면 장력을 저하시키는 물질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성냥개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그란 둥근 모양의 친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대 모양의 친유기성이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수기 그리고 이렇게 막대 모양의 친유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부분을 표면 장력을 낮추어서 두 물과 기름이 섞이게 해주는 역할이 계면활성제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냥개비처럼 생겼다. 그 다음 이 둥근 그 머리는 친수기성이다. 그 다음에 이 막대는 친유기성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물하고 기름을 물에다가 이제 오일을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계면활성제가 뚝 들어가가지고 성냥개비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친육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얘를 표면 장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이 이런 계면활성제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면활성제에 대한 종류를 보겠습니다. 종류는 양이온성, 음이온성, 비이온성, 양쪽성 계면활성제가 있고요. 이 부분들이 양이온성은 살균 소독이 작용이 우수합니다. 단 자극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양이온성은 헤어 린스라든지 헤어 트리트먼트에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 음이온성 같은 게 세정 작용이 좋아요. 세정. 그래서 기포 형성 작용이 우수하고요. 기포 막 나는 게 뭐죠? 일반적으로 린스가 아니고 뭐죠? 샴푸죠. 그래서 비누나 샴푸나 이렇게 거품 나는 것들 있죠. 기포 나고 하는 것들이 모두 음이온성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정력이 좋다. 그 다음 비이온성인데 비이온성은 피부 자극이 적어서 기초 화장품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수의 가용화제, 크림의 유화제,
로션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모두 다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사용하는 기초 화장품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양쪽성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세정작용도 있고 피부 자극이 적어요. 연화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베이비 샴푸나 저자극 샴푸들이 양쪽성 계면활성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개념 잡기 하고 가겠습니다. 세정작용과 기포 형성작용이 우수하다. 자, 제가 어떤 거 생각하라고 했죠? 버블버블 기포가 나고 거품이 나고 세정작용이 있다? 아, 음이온성이구나 라고 하셔가지고 이거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야 라고 바로 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계면활성제 피부 자극 순서도 가끔 문제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계면활성제 피부 자극 순서 볼게요. 가장 자극적인 게 뭐예요? 양이온성. 그 다음에 음이온성, 그 다음에 양쪽 이온성, 비이온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세정력은요. 음이온성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음이온성, 양쪽 이온성, 양이온성, 비이온성이 세정력의 그런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잘 외우셔서 문제 정답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습제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보습제는 피부의 건조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보습제입니다. 그래서 천연 보습인자 NMF라고 그래서요. Natural Moisturizing Factor라고 저희가 규정하고 있고요. 아미노산, 젖산, 요소, 지방산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표피층에 그 각질층에 함유하고 있는 피부의 성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고분자 보습제로 가수분해 콜라겐, 히알루론 산염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폴리올계 보습제가 있어요. 그래서 글리세린, 프로필렌 글리콜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습의 기능이 상당히 좋다라고 해서 글리세린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방부제로 보겠습니다. 방부제는 화장품의 변질, 방지, 그리고 살균 작용을 하는데요. 파라벤, 이미다졸리, 디날 우레아, 그리고 파라옥시안 향산 메틸, 그리고 파라옥시안 식향산 프로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파라옥시안 식향산 메틸이 화장품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부제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 잡기의 문제 바로 나오죠. 화장품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부제는 무엇이냐? 쭈쭈쭈쭈 뭘까요? 3번. 파라옥시안 시향산 메틸에 해당이 되고요. 해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에탄올은 에틸 알코올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성 원료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화장품의 살균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요. 글리세린은 보편적으로 뭐에 사용한다? 보습제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BHA는 바하라고 해서 베타 하이드록시 엑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산화 방지제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요. 산화 방지제 사용하는 거는 BH도 있지만 BHT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색소는 염료와 안료로 구분이 되고요. 채색 그리고 자외선 차단의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 염료와 안료의 구분을 보면 화장품의 색상에 효과가 있고요. 안료는 빛 반사 및 차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료는 물이나 오일에 잘 녹으며 수용성 염료와 유용성 염료가 있는데요. 이 염료는요. 메이크업 제품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안료는 메이크업 제품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나 오일에 녹지 않으며 유기 안료와 무기 안료가 있는데요. 이때 유기 안료 같은 경우는 빛, 산, 알칼리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유기 안료는 빛, 산, 알칼리에 약하고요. 무기 안료 같은 경우는 커버력이 우수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크란에도 이쪽 색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개념 잡기 보겠습니다. 색소를 염료와 안료로 구분할 때 그 특징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염료는 메이크업 화장품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한다. 아니죠. 뭐라 그랬죠? 안료가 메이크업 화장품을 만드는데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료는 물과 오일에 모두 녹지 않는다.
그다음 무기한료는 커버력이 우수하고 유기한료는 비싼, 알칼리에 약하다. 그리고 염료는 물이나 오일에 녹는다. 맞죠? 그래서 특징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화장품의 제조 기술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의 제조 기술에서 제조 공정을 보면 화장품은 분산, 그리고 유화, 그리고 가용화, 혼합 공정, 분쇄 공정을 거쳐서 제조가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제조 그런 공정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아라 라고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분산, 그리고 유화, 그리고 가용화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분산은 물 또는 오일의 미세한 고체 입자가 계면활성제에 의해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의 제품들을 얘기하고요. 이 제품에 해당되는 예시는 립스틱, 마스카라,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파운데이션이 이 분산으로 만들어진, 분산 공정으로 만들어진 그런 제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유화 같은 경우는 에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면 활성제에 의해 물의 오일 성분이 우윳빛 상태로 섞여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 대표적으로 크림과 로션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 유화는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됩니다. OW 타입 그리고 WO 타입이라고 해서 OW 타입은 물에 오일이 분산되어 있는 수증류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로 저희가 이제 영문으로 표기를 하면 이렇게 되죠. water in oil, 물 안에 오일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WO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오일에 물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라고 해서 water가 앞쪽으로 나가겠죠. water in oil에서 오일 안에 물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다. 그럼 뭐가 더 많아요? 오일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중수 상태다. 그래서 오일이 더 많고 좀 이렇게 기름지고 지속성도 되게 높겠죠. 그래서 영양 크림이나 클렌징 크림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증류 같은 경우는 지속력은 상당히 길진 않아요. 하지만 상당히 산뜻하고 그리고 좀 상큼하고 그리고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여름철에 이렇게 발랐을 때 되게 촉촉하다 이런 수증유형의 그 유화 형태의 제품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로션이겠죠. 그래서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이런 식으로도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용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용화는 계면활성제 성분에 의해 물의 소량의 오일 성분이 투명하게 용해되어 있는 상태의 제품을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화장수, 그 다음에 투명 에멀전, 에센스, 립스틱, 에나멜, 그리고 향수, 그리고 헤어 토닉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념 잡기 보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의 주요 기술이 아닌 것은 1번 분산, 2번 유화, 3번 가용화, 4번 육룡기술.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화장품 제조 기술의 주요 기술, 분산, 유화, 가용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문제가 나오겠죠. 이거는 거의 99% 이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화장품 품질의 4대 특성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품질의 4대 특성은 일단 안전해야 된다. 안전은 피부의 자극이나 독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 다음 안정성, 보관 시 제품 용기가 변질되거나 변색되거나 변취되거나 미생물 오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용기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용성, 피부에 잘 스며들고 그다음에 부드러우며 사용 발림감이 상당히 좋아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효성입니다. 발랐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보습, 노화 억제, 미백, 주름 방지, 세정, 색채 효과 등에 대해서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4대 요건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4대 요건 뭐라 그랬죠? 자, 알레르기 반응,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정성, 부패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세 번째, 발림감이 좋아야 된다. 사용성이죠. 네 번째, 유효성,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유효성을 유용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유용성. 그래서 네 가지 꼭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도 나오시냐면 피부에 자극이나 독성, 알레르기 반응이 없어야 되는 건 화장품의 4대 요건 중 어디에 해당이 되냐라고 문제가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안정성이에요. 안정성은 용기라고 기억을 하세요. 용기가 상당히 안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패가 없어야 된다. 용기를 상당히 잘 튼튼하고 그리고 절대로 세균이 번식되지 않게 좀 잘 만들어야 되겠죠. 변색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제품에 대한 안정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작용, 알레르기 반응 그런 건 안전하다라고 해당이 된다. 하고 꼭 분리하셔가지고 외우셔야 됩니다. 화장품의 4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개념 잡기 문제 나왔습니다. 1번 안전성, 안전성 뭐라 했죠? 알레르기 반응. 안정성, 뭐죠? 용기, 변질, 부패가 되면 안 된다. 사용성, 발림감이라고 했죠. 되게 부드럽고 촉촉하고 사용감이 되게 좋아야 된다. 그다음에 보호성은 뭐예요? 보호성. 여기에 보호성은 해당이 되지 않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효과가 있어야 된다. 유효성이나 유용성이란 부분이 4대 요건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화장품 용기 기재사항입니다. 화장품의 명칭이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자 및 제조 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내용물의 용량과 중량이 여기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제조 번호, 사용 기간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그 다음에 가격 및 주의사항들이 화장품 용기에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용기에 표시해야 하는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문제 바로 나왔네요. 제품 명칭 들어가야 되죠. 내용물의 용량 및 중량 들어가야 됩니다. 제조 번호 들어가야 됩니다. 단 제조사의 이름은 필수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